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 교육과정 41회차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전략 1, 스타트업 마케팅의 2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의 목표는 마케팅 대행사의 프로세스를 통해 스타트업 마케팅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스타트업이 실행할 수 있는 실무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고 이론 마케팅을 활용해 마케팅 믹스와 브랜딩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강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 출시 이후 성장을 위한 실무 마케팅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트업 마케팅의 이해입니다. 스타트업 마케팅이란 스타트업은 기술 개발, 자금, 인력 부분에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케팅 역시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선택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마케팅을 꼭 해야 하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에게 받는 질문인데요. 제품이 구현되기 전에 아이디어 단계와 비즈니스 모델 단계의 마케팅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제품 구현 단계 이후에는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입소문을 통해 서서히 증가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이 홍보 없이 제품 및 서비스를 대중에 인지시키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라 생각됩니다. 제품 및 서비스를 빠르게 검증하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마케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14조에 가까운 비용이 광고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집계되지 않은 부분까지 합치면 더 많은 광고비가 사용되고 있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타트업은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해 더욱더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마케팅 대행사를 알아야 할까요?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상황에 따라 마케팅의 형태, 스케일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 원리는 비슷합니다. 마케팅 대행사를 이해하면 전반적인 마케팅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스타트업을 운영하면 마케팅 대행을 맡길 일이 생각보다 많으며 마케팅을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전반적인 마케팅 흐름과 마케팅 대행사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 대행사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마케팅 대행사는 클라이언트 요구에 맞춰 대신 마케팅을 진행해 주는 것으로 실무와 기능에 초점을 맞춘 업무 진행입니다. 일반적으로 구글 애즈,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 등 광고를 세팅하거나 체험단을 모집하고 또한 TV 광고 CF를 모집하는 등 이러한 것들은 스타트업이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 대행사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컨설팅사가 있습니다. 마케팅 컨설팅사는 클라이언트의 부족한 부분을 컨설팅 해줍니다. 대신 마케팅을 진행하기보다는 분석과 인사이트를 통해 기업 마케팅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업무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이 마케팅 대행사에 의뢰를 할 때는 우리의 요구에 맞춰서 대신 마케팅을 진행할 대행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의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키고 인사이트를 통해 기업 마케팅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컨설팅을 진행하는 컨설팅사에 의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마케팅 대행사의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대행사마다 프로세스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입니다. 진단의 시기에는 오리엔테이션 미팅과 서비스 및 상품의 이해를 하는 단계인데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마케팅 및 진행 중인 마케팅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및 전략 수립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와 한번 미팅을 통해 어느 정도 진행 중인 마케팅을 파악하여 마케팅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및 전략 수립이 이루어진 후에는 채널별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기본 마케팅을 구축하고 기본 마케팅 구축 후 KPI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를 가진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키워드 분석, 브랜딩, 랜딩페이지 이미지 제작,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제작, 유료 플랫폼 마케팅, 카페 커뮤니티 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을 선별적으로 분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KPI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 후 피드백 후 마케팅 전략 및 예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을 위해 월별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처럼 마케팅 대행사의 프로세스는 스타트업에서도 마케팅을 진행할 때 똑같이 적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대행사를 의뢰할 경우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마케팅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케팅의 정의 자체가 제품 및 서비스를 알려서 기업의 이익을 높여주는 활동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빨리 변하고 기획, 시장조사, 상품화 계획, 선점, 판매 촉진 등 수많은 활동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 어떤 마케팅 대행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마케팅 대행사에 의뢰하는 이유는 마케팅 대행사는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줄여주고 시행착오를 덜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3가지 인사이트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케팅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제품, 대기업 제품에 따라 전략이 다르고 같은 제품도 생애 주기에 따라 마케팅 전략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한 번도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제품은 자사 키워드 검색 시 네이버 블로그 노출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품 및 서비스를 광고나 홍보로 노출을 시켰을 때 사용자에게는 생소한 제품이나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자사 키워드로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를 어필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각 플랫폼에 상위 노출돼 있어야만 사용자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키, 코카콜라처럼 잘 알려진 제품은 현재 새로운 타겟을 위한 브랜딩에 맞춘 TV 광고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제품이기 때문에 자사 키워드 검색할 때 수많은 검색글들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 키워드에 집중하기보다는 TV 광고를 통해 새로운 타겟을 위한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간 광고가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타트업을 진행할 때는 같은 제품도 생애 주기에 따라 마케팅 전략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대행사도 처음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처음 제품을 받고 분석을 하면 마케팅 대행사가 완벽하게 마케팅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간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마케팅 대행사도 무엇이 가장 맞는 마케팅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카테고리의 제품이라도 고유의 강점, USP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행사는 그간의 경험에 의거하여 제품과 서비스에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여러 개의 마케팅을 제안함으로써 진행을 하지만 제품에 정말 핏한 마케팅을 찾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마케팅을 진행할 때는 마케팅 대행사도 처음에는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되어 자신에게 맞는 마케팅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제품 마케팅 사례인데요. 뷰티 제품 마케팅을 진행했는데 A 제품이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 마케팅이 매우 효율적으로 전환이 되어 A와 굉장히 비슷한 B 제품에도 똑같이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 마케팅을 진행했지만 전혀 반응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B 제품의 경우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에서는 큰 효율이 있진 않았지만 TV 방송 협찬을 통해 진행하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카테고리의 제품, 유사 제품이라도 어떠한 마케팅을 진행하는지는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마케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케팅 대행으로 의뢰받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는 각각 다르지만 90%는 대행사가 자주 하는 마케팅 중 클라이언트가 하지 않았던 마케팅으로 시작합니다. 마케팅 대행사가 마케팅을 진행하기 전에는 경쟁사 분석을 하는데요. 경쟁사 분석을 통해 아직 의뢰자가 진행하지 않았던 마케팅이 있고 그것을 경쟁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제안을 하고 또한 마케팅 대행사가 그간의 경험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몇 개의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의뢰자의 블로그 상위 노출이 안 되어 있을 경우 블로그 체험단을 해보시죠 라는 식의 제안을 하고요. 유튜브 광고를 안 하고 계시네요 라는 경쟁자 분석을 통해 발견을 한다면 유튜브 트리뷰 인스트림 광고를 해보시죠 라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 대행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하는 마케팅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 후에야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케팅 대행을 하다 보면 특정 하나의 마케팅에 집착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인스타 마케팅만 해주세요, 유튜브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마케팅이 잘 된다고 하니 그것만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는 마케팅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먼저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마케팅을 진행하기보다는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KPI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찾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케팅 대행 시 세팅이 안 되어 있다면 우선하여 세팅을 권유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웹사이트가 있다면 검색 엔진 최적화를 권유합니다. 네이버, 구글에 제품 및 서비스를 노출시키기 위한 검색 엔진을 최적화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는 메타 태그라든지 검색을 하기 위한 용어를 웹사이트에 넣으면 조금 더 검색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검색 엔진 최적화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자사 브랜드명 검색 시 네이버 영역 상위 노출입니다. 자사 블로그와 체험단 구축을 통해 네이버 블로그, 카페, 네이버 플레이스, 웹사이트, 네이버 쇼핑 영역에 상위 노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최소 자사 브랜드로 검색했을 시 1페이지에는 모두 본인의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품을 판매하거나 어떤 웹사이트를 진행할 경우 3대 유료 퍼포먼스 마케팅 구축을 추천합니다. 네이버 광고, 페이스북 광고, 페이스북 광고에는 인스타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광고인데요. 구글 광고는 키워드 광고, 그리고 배너 형태로 진행되는 GDN 광고, 유튜브 광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에 따라 이러한 3대 유료 퍼포먼스 마케팅은 어떤 게 효율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먼저 구축을 해놓고 예산을 조금씩 사용하여 테스트를 하면서 이 중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플랫폼에 예산을 더 사용하여 집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USP를 기본으로 랜딩 페이지를 최적화하는 것인데요. 제품 및 서비스의 강점을 살린 랜딩 페이지의 구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판다고 가정했을 때 사용자는 어떠한 광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제품을 구매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에 USP와 제품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넣어서 랜딩 페이지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 대행사의 프로세스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계약을 진행하고 벤치마킹을 진행하여 KPI를 도출하는 데까지이고, 후반부는 클라이언트와 월별 미팅을 진행하고 금월 마케팅을 피드백하고 차월 목표를 컨펌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마케팅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스타트업과 마케팅 대행사의 이해를 중점으로 강의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